네, 안녕하세요. 강정호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도 54507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6조에 따른 폐업보상 대상인지 47조에 따른 휴업보상 대상인지 결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018도 54507 자, 상고 1점 내지 3점에 대한 판단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토지보상법 제77조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 비용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보상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평가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2항 각호에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는 한편 47조에서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영업손실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6조에 따른 폐업보상의 대상인지 아니면 47조에 따른 휴업보상인지 대상인지는 46조 2항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46조 2항 각호는 해당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 또는 구 지역 안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이전 가능성의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 사유 유무와 당해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이전 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 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6조 2항이 모법의 유효관계를 일탈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점을 종전 소재지인 아산시나 다른 인접 시군구로 이전하는 것이 현재 곤란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맹점 영업은 폐업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위임입법의 한계, 영업손실 보상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 이유 4.5점에 대해서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점이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가맹점 영업은 휴업보상 대상이어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7조에 따라 영업시설 등이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소한 상단액,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이 휴업손실의 대상 내용으로 평가되는 것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매각 손실액은 휴업 손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휴업 손실 평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래서 이 판단 좀 잘 보시고요. 그래서 영업손실보상이라는 것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 칠판 기준에서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정원 보상법규 판례집 제7판 31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손실보상이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합리적 기대 이익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일시손실의 보상이며 구체적 내용에 따라 생활보상의 성격과 간접보상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보상 대상 영업 요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율하고 있죠. 영업손실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전부터, 두 번째 적법한 장소에서, 세 번째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네 번째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으로서, 다섯 번째 다만 무허가 건축물 등의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 고시일 등 1년 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 자, 여섯 번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한다. 요 규정 꼭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영업의 폐업에 대한 보상으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6조 영업 폐업의 요건이죠. 자, 영업의 폐업은 배, 허, 혐 이렇게 외운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영업장소 또는 배우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배,
그죠?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에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에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세 번째,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 지역 안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자, 보상 기준은요.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 손실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자,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이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고시 전 3년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개인 영업인 경우에는 최저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실직 보상을 지급한다. 영업 휴업에 대한 보상이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휴업보상의 의의. 영업이 일정 기간 내 우리 칠판 기준에서 317페이지 영업이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에 보상으로서 영업 장소를 이전하거나 시설물이 일부 편입되거나 임시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각각 일정액을 보상한다. 또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직 보상을 지급한다. 자, 휴업 기간에 대해서는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7조 2항이죠. 휴업 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 영업 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의 영업 고유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손실 보상 대상인 영업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제 판례들이 상당히 있죠. 이 판례는 가설건축물 관련된 판례 되겠습니다. 2010도 26513 판결 내용이 되겠어요. 5일장 사건에서 우리 이 판례 잘 봐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5일장 사건은 보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319페이지에 보시면요.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서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1990년경부터 이 사건 장터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앵글과 천막 구조의 가설물을 축조하고 매달 4일, 9일, 14일, 19일 이게 모란장터 얘기인데요.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에 정기적으로 각 해당 점포를 운영하여 왔고 영업 종료 후 가설물과 냉장고 등 주방용품을 철거하거나 이동하지 아니한 채 그것에 계속 고정하여 사용 관리하여 왔다는 점. 원고들은 장날의 전날에는 음식을 준비하고 장날의 당일에는 종일 장사를 하며 그 다음날에는 뒷정리를 하는 등 5일 중 3일 정도는 이 사건 영업에 전력을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들이 영업을 5일에 한 번씩 하였고 그 장소도 철거가 용이한 가설물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의 상행위의 지속성, 시설물의 고정성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다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영업보상을 해줬고요. 사업 시행 전에 그러면 5일 중에 하루니까 하루만 줘라 이렇게 했는데 영업보상 다 줘라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 잘 기억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이제 이론적인 개념 한번 보시면요. 영업의 휴업에 대한 보상 관련돼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7조에서 영업이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에 보상으로서 영업장소를 이정하나 시설물 일부 편입되거나 임시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각각 일정액을 보상한다. 또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직 보상을 지급한다. 그 다음에 뭐가 영업 등에 대한 보상이죠. 시행규칙 52조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해온 자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3인 가구 기준 3개월분의 월평균 가계 주출비와 영업시설 등의 이전 비용을 보상한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행하는 영업이 보상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2001-7209 판결이죠. 여기서는 판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원상회 여부가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무상으로 당해 건축물의 원상회 여부를 명하는 것이 과도한 침해이거나 특별한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손실에는 가설 건축물의 자체 철거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가설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 손실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자, 검토 보시면은요, 가설 건축물은 허가 등을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므로 무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설 건축물에서 영업은 당해 공익사업이 시행될 때 건축물의 원상 회복과 함께 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영업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허 건축물에서 행하는 영업이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3도 25863 판결이죠. 첫 번째, 무허 건축물 등을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행정규제의 탈피 또는 영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에 대한 조세회피 등 여러가지 불법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점. 두 번째,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하여 법적 제한을 넘어선 규모의 영업을 하고도 그로 인한 손실 전부를 영업손실로 보상받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춰보면 위 규정 조항이 영업의 개념에 적법한 장소에서 운영될 것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이라는 법률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간접손실보상, 영업의 간접손실보상이죠. 시행규칙,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64조.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영업손실이 보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첫 번째, 배우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거나, 두 번째, 진출인로의 단절,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에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영업을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인정고실 당시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느냐 2011도 27827 판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판결 요지요.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실 당시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시설을 갖추고 제재목과 합판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사업인정고실 이후 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하던 갑이 영업보상 및 지작물 보상을 요구하면서 수용재개를 청구하였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갑의 영업장은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이전한 것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토지보상법 제75조 1항, 77조 1호과 시행규칙 45조 1호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지작물 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업인정고실 당시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후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영업장소가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전된 사유나 이전된 장소에 별도의 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여전히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지 두 번째에서는요, 사업인정고실 이후 영업장소 등이 이전되어 수용재개를 당시에는 해당 토지 위에 영업시설 등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사업인정고실 이전부터 그 토지상 영업을 해왔고 그 당시 영업을 위한 시설이나 지작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의 임차인 영업손실보상에 해당하느냐 2010 헌바 470 판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죠.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가설건축물 임차인은 가설건축물의 한시적 이용 및 그에 따른 경제성 기타 이해득 시를 형량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의 권능은 그 소유자의 권능에 터잡은 것으로서 임대차 기간이나 차임 등도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 조건의 내용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을 기초로 한 것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된 토지의 허가를 받아 건축된 가설건축물을 임차하였다면 그 목적물을 원상회복할 의무의 부담을 스스로 감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러한 가설건축물 임차인의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것이 과다한 침해라거나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허 건축물에 영위한 축산업에 대해서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2013도 25863 좀 아까 읽어봤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상의 무허 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갑에 대해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5조 1호에 따라 영업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수용재개를 한 사안에서요, 첫 번째, 무허 건축물을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사업장을 통해 이익을 면서도 영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부과되는 행정규제의 탈피 또는 영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에 대한 조세회피 등 여러가지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점. 두 번째, 건축법상의 허가 절차를 밟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불허되거나 규모가 축소되었을 건물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하여 법적 제한을 넘어선 규모의 영업을 하고도 그로 인한 손실 전부를 영업손실로 보상받는 것은 불합리한 점에 비춰보면 위 규정 조항이 영업의 개념에 적법한 장소에서 운영될 것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토지보상법의 위임의 법의를 벗어났다거나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반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렇게 판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할 때 감정평 가사 꼭 합격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